제가 정보의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보 융합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애가 우리가 쉽게 보면 미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모든 이민족이 온 나라잖아요. 뭐 이태리, 뭐 프랑스, 독일, 뭐 아일랜드, 뭐 그다음에 이 동양권에서도 뭐 중국, 일본, 또 우리나라, 뭐 많은 세계 인류들이 멕시코, 뭐 세계 인류들이 다 미국 다 몰려들었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정치 지도자를 뭘 했습니까? 그들 다민족이 다 들어와서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이 와서 자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풍토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단체 간에 서로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게 정보의 융합이죠. 그건 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몽고가 그렇죠. 네, 몽고가 세계 최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몽고 정부는 그 당시 몽고 정부는 몽고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어떤 민족이든 간에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민족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 믿게 해줬고, 그 민족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면 이슬람 종교를 가질 수 있게 해줬고, 그 민족이 추구하는 그 어떤 전통적인 가치가 있으면 전통적 가치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몽고의 수도에 있는 몽고인들이 있는 그 왕궁이 있었고, 왕궁 옆에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마을, 이런 종교적인 특색 있는 마을들이 있었다는 거죠. 몽고는 그래서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몽고 병사를 잡아봤더니만 영국인이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몽고의 보호체제에 들어오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유입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 각국의 정보를 다 몽고는 다 입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들어가니까. 네. 다 알고 들어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몽고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 문화를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버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 문화의 어떤 단절 속에 들어가 있고, 단지 그 중국이라는 데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특히 그렇게 돼버렸는데,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거기에 정보에 우리가 막혀서 있을 때는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제강점기 같은 일이 이제 우리 역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도 우리가 세계 문물을 받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정보의 차단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정보가 융합되고 유통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SNS에 쓰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국내에서 쓰는 카카오톡, 또 해외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카카오톡은.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계 뭐 가프대열에 올라가고 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를 누구나 내놓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다 돼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정보를 막 내놓죠, 그렇죠? 또 유튜브가 마찬가지고, 예. 모든 걸 보고 다 볼 수 있게끔 다 해놨죠. 그걸 쓸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도 유통되게 만들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티셔츠는 미국에서 사고, 예를 들어서 바지는 이태리에서 사고, 예, 안경은 독일에서 사오고, 뭐 이렇게 내가 해서 조합해서 나를 코디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세계가. 예, 이것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세계에 각광받고 있죠. 제일 저거였던 것이 아마존이었고, 예,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가 돼 있고. 예전에는 제가 제 딸이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에 걔가 필요한 책을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국내에서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로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그 비용보다 직접 미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보문 거 예스 있으면 예스 입사에 들어와가지고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그럼 오히려 더 싸한 거예요. 이제 그거 해줄 필요도 없게 돼 있고, 예, 정보를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써서 내가 안에서 조합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이게 정보의 융합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융합하는 시스템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것을 사업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감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 문화에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빔밥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흰 쌀밥 위에 갖가지 나물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육회나 고기, 볶은 거라도 탁 넣고 그 위에다가 계란 하나 탁 활용 좀 점어서 탁 뿌려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비벼 먹으면. 그 채소의 각각 맛을 다 느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 문화가 융합 문화예요. 우리 음식 문화. 그 대표적인 게 딱 하나를 보자면 비빔밥이에요. 우리 민족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의 음식을 보면은 주된 게 밥 있고 국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선로라 양마다는 신선로다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찌개 같은 거 있고 각가지 나물들이 쫙 돼 있잖아요. 반찬이. 우리 음식 잘하는 왜 광주나 전주 쪽 이쪽에 가면은 반찬 숫자가 40가지 보통 20가지가 넘죠. 그게 융합 문화죠. 그래서 우리 식생활에 그 융합 문화가 우리 민족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익정신 바탕 위에 불교도 와서 융성하고 도교도 와서 융성하고 기독교도 와서 융성하고 유교도 와서 융성하고 다 모든 문화가 우리 정신 아래서 다 꽃피우게 만들어졌고 그 종교 간에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적인 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종교와 종교를 서로 다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보면 오마이갓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어떻게 돼요? 신부님 나오시고 수녀님 나오시고 비구니 스님하고 여스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사회자도 남자 여자 나가지고 8명이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서로 종교들을 존경해 주시고 그 종교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익정신, 누구에게나 서로 이익가게 하는 홍익정신 바탕에 그런 문화들이 다 융합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종교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이런 융합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꾸 단일민족 그러는데, 단일민족은 좋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인류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홍익정신으로 다시 키울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김구 선생님이 말하는 문화강국이 되는 방법이에요. 융합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음식의 비빔밥이에요. 요즘 그 비빔밥을 넘어서 뭐가 나와요? 양품 비빔밥 나오죠. 몇 명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통 안에 여러 가지 밥이 들어가죠. 숟가락이 들어가죠.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우리 또나 먹으려고 해요. 우리 찌개도 끓이면 다 같이 놀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융합 문화가 있고 우리에게 그 융합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걸 속에서 계속 발전해 왔고,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융합 정신, 그 바탕 아래 깔려 있는 우리의 홍익 정신, 그 위에서 우리가 융합 정신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화를 또 받아들여서, 지금처럼 우리 종교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이렇듯이 세계 각국 문화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우리 정신을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비빔밥, 최고의 융합 정신을 만든 작품.